네, 만수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기린쌤입니다. 네, 오늘 수학 시간 시작해 볼게요. 오늘 수학 시간은 4단원 평면도형의 이동 중 여섯 번째 시간 무늬를 꾸며볼까요?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여러분 책의 98쪽에서 99쪽이고요. 수학 익힘책은 62쪽에서 63쪽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과 함께는 수학책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배운 내용을 토대로 수학 익힘책을 문제집처럼 풀어보고 채점도 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 잠깐 가서 무늬라는 건 무엇일까요? 네, 무늬는 여러 가지 모양이 모여 있는 것을 무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늬를 꾸밀 때는 보통 여러 가지 도형들, 그림들을 넣게 되는데 오늘은 이 꾸미는 방법을 우리가 평면도형 시간에 배운 평면도형의 이동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무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평면도형의 이동의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네, 맞아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거, 두 번째로 배운 거, 세 번째로 배운 게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배운 도형의 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네, 맞아요. 밀기가 있었어요. 밀기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방법에는 뭐가 있었나요? 뒤집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죠? 돌리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돌리기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돌렸었죠? 네, 맞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있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계 방향은 사실은 어느 쪽이냐면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네, 맞아요. 도형을 왼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설명하기엔 또는 말로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보면서 도형을 보면서 한번 밀기, 뒤집기, 돌리기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 누구죠? 네, 맞아요. 선생님이에요. 기린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린쌤을 마구마구 움직여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미 다 준비는 해놨죠. 자, 기린쌤을 보면 선생님이 다음처럼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네, 위로. 지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지금 기린쌤이 이동을 했어요. 기린쌤이 이동한 방법은 도형의 이동 방법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어떤 방법? 세 가지 중에? 네, 맞아요. 방법은 밀기예요. 여러분은 방금 선생님을 밀었어요. 네. 밀기 방법으로 지금 선생님을 이동시켰죠. 지금 이 밀기 방법처럼, 밀기 방법에서 보는 것처럼 방향에 따라서 도형이 위치는 이동을 해요. 즉, 변화하는 건 위치는 변화합니다. 위치는 변화해요. 위치가 바뀌어요. 하지만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방향도 바뀌지 않아요. 선생님이 기린이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전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도형을 밀었지만 기린 그림을 밀었지만 역시 기린은 여전히 왼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도형의 또는 그림의 방향은 바뀌지 않지만 도형이 있었던 위치가 바뀌는 걸 우리는 밀기 방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밀기는 확인했고 두 번째.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찾아본 일종의 무늬인데 이 무늬에는 어떠한 규칙이 숨어 있을까요? 네, 여기도 힌트 있어요. 힌트. 지금 여기엔 두 가지 도형이 있어요. 이런 도형이 하나 있고 이런 도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무늬는 밀기, 뒤집기, 돌리기 중에 어떠한 방법, 도형의 이동 방법이 들어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도 역시 밀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전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전구를 이렇게 밀어서 여기다 갖다 놓고 또 이 전구도 이렇게 밀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즉 전구의 방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구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지만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밀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잠깐 하나 지금 수정해야 될 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쪽으로 전구의 종류가 이 친구를 보면 얘랑은 다르네요. 필라멘트가 다르죠. 얘는 어디로 밀었을까요? 이 방향으로 이쪽으로 밀었어요. 얘는 어디로 밀었을까요? 이쪽으로 밀었어요. 얘는요? 이렇게. 얘는요? 이렇게. 얘는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비스듬한 방향으로 도형을 밀고 밀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그렇죠? 이 녀석은요?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즉 미는 방법을 지그재그라고 할까요? 요리조리 밀고 있습니다. 만나볼까요? 얘도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네. 전구가 뒤집어지거나 돌아가거나 하지 않았지만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죠? 이거 역시 밀기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밀기, 돌리기, 뒤집기는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게 옷감일 수도 있고 선물 포장지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디자인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이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도형을, 어떠한 그림을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그림이 빨간색이니까 선생님이 펜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는 노란색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힌트는 요 녀석이 기준 도형이에요. 예, 그럼 여기 찾아보면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또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보면 밀기 같아요. 그쵸? 그런데 밑을 한번 볼까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네, 왼쪽을 향했던 입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바뀌었어요. 이 말은 즉슨 오른쪽으로 뒤집은 거죠. 그쵸? 요 그림도 한번 볼까요? 이쪽 방향으로 입을 내밀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입이 바뀌었어요. 예, 이건 역시 이 도형을 뒤집어서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밀어내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뒤집기. 이런. 네, 다시 돌아가서 이거는 뒤집기가 돼요. 뒤집기. 아이고, 딴 데다 써야겠네요. 네,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이. 네, 뒤집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밀기도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또는 두 가지의 도형을 가지고 방향만 바꿔서 새로운 모양인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노란색이니까 선생님 펜 색깔을 잠깐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네, 이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일단 여기는 기본이 파인애플인데 파인애플이 같은데 오라 이쪽 파인애플은 여기가 미치고 이쪽 파인애플은 여기가 미치네요. 이건 어떻게 한 걸까요? 맞아요. 파인애플을 돌렸어요. 여기도 볼까요? 이 파인애플도 사실은 얘를 2번 파인애플을 이쪽 방향으로 좀 더 돌린 것이죠. 지금 여기에 나뭇잎도 있어요. 나뭇잎도 사실 다 같은데 나뭇잎을 돌려서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즉 여기에 들어간 방법은 바로 돌리기의 방법이 있는 거죠. 물론 돌리고 나서 그 도형을 그 그림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면 일로 약간 돌려서 밑으로 내렸죠? 밀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렇게 밀기, 돌리기, 뒤집기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교과서 활동을 한번 해보며 무늬를 새로 만드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교과서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8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수일이네 집 벽제 무늬는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벽지 무늬에서 규칙을 알아봅시다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즉 무늬에 대한 뜻과 모양에 대한 뜻을 여러분이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늬는 모양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양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 그리고 모양은 낱개로, 즉 한 개씩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낱개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 거실, 지금 이제 수일이네 집 벽지 무늬는 요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즉 무늬는 이 뭐라고 할까요? 삼각형이 여러 개 모여서 뭔가 무늬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실에 있는 거, 방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실을 보면 모양은 여기 이렇게 하나씩 다 있죠? 이렇게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모양이 모여서 무늬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무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선생님이 조금 짙어서 옅은 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모양 있죠? 그러면 이 모양을 이쪽으로 어떻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건 밀었어요. 밀기예요. 그리고 또 밀었어요. 또 밀었어요. 그쵸? 이렇게 모양을 밀어서 4개의 모양을 하나로 묶으면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오른쪽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무늬가 하나 만들어져요. 무늬 한 개. 예. 그러면 그러한 무늬를 하나를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걸까요? 네. 아래쪽으로 밀고 민 거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건 지금 보면 모양 하나를 밀어서 여기 만들고 또 모양을 밀어서 여기 만들고 또 모양을 밀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무늬를 만들어서 그 무늬를 밑으로 내려서 여기 만들고 또 밑으로 내려서 아마 여기도 만들었을 거예요. 또 밑으로 내려서 여기도 이렇게 무늬를 만들겠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모양을 붙여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패턴이, 이 모양이 어디에 있냐면 준비물 팔에 있어요. 준비물 팔에.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준비물 팔을 좀 미리 뜯어봤는데 이 준비물 팔은 독특한 이름이 있어요. 붙임딱지. 이제까지 우리가 준비물 6과 준비물 7은 사실은 붙임딱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동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티커가, 그 모양이 딱 달라붙어 버리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똑같은 모양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종이에 붙일 수 있는 끈끈이가 뒤에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은 여러 개의 도형을 써야 되니까 아예 뜯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준비물 팔은 뜯어서 옆에다 놓고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뜯을 때 잘못 뜯어서 막 찢어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뜯는지 그것도 잠깐 보여줄게요. 이 뒤에 가보면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이렇게 점선이 있어요. 이 점선을 따라 이렇게 한번 접어주는 거예요. 점선을 따라서 자르고 싶은 애를 한번 이렇게 접어줘요. 점선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접어주면 쉽게 접히거든요. 이렇게 꾹꾹꾹꾹꾹 눌러서 한번 접어주면 내가 자르고자 하는 거가 이렇게 접히게 돼요. 아마 화면으로는 조금 잘 안 보이겠지만 한 번씩 접었을 때와 접지 않았을 때 느낌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더 잘 자르고 싶으면 한 번씩 접어주고 꾹꾹 눌러준 다음에 접히는 부분을 꾹꾹 눌러준 다음에 손을 대고 당기면 두두둑 하고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 써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그렇게 뗀 준비물 팔을 이용해서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여기가 준비물의 붙임딱지고 98쪽에 쓸 거예요. 그럼 뭘 뗄까요? 누굴 떼면 될까요? 누굴 떼면 될까요? 예, 선생님, 예죠, 예. 이렇게 떼면 이번엔 끈끈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렇죠? 몇 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붙이진 않고요. 그런 식으로 붙여서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모양을 붙여서 이러한 무늬, 즉 모양은 하나하나예요. 그렇게 모양이 모여서 공통된 하나의 무늬를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쪽도 가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모양은 뭘까요? 무늬는 뭘까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여기에서 모양은 누구죠? 모양은 뭘까요? 네, 맞아요. 옆에랑 똑같이 요 삼각형 하나예요. 이건 모양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무늬는 누굴까요? 무늬는 누굴까요? 헷갈려요? 네. 무늬는 공통적으로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애를 찾으면 돼요. 어떤 애가 무늬일까요? 얘가 무늬예요. 얘가 무늬예요. 얘가 무늬. 모양 2개를 붙여서 모양 2개를 이용해서 무늬를 하나 만들고 그 무늬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쵸? 물론 이렇게 무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무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편안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한눈에 보이는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이 커다란 삼각형을 무늬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선생님 저는 아까처럼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이 4개가 모인 걸 무늬라고 생각할래요?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선생님이 무늬라고 생각한 걸 보면 어떤 규칙이 있나요? 저 모양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붙였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삼각형이 하나가 나왔어요. 선생님은 이걸 무늬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무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오른쪽으로 밀고 있어요. 맞나요? 여기도 똑같이 이 모양을 이렇게 모양 하나 나온 걸 밑으로 밀어서 여기에 이렇게 크게 무늬 하나 나온 걸 밑으로 밀어서 여기에 무늬를 위치시키고 걔를 또 오른쪽으로 밀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붙임딱지에서 얘랑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 붙으면 지금 이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위아래로 뜯을게요. 이렇게 뜯어서 하나 붙이고 다음 또 하나를 뜯어요. 선생님은 이제 밑에 걸 뜯어요. 왜냐면 얘를 이렇게 뒤집을 거니까 뒤집어서 붙여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걸 똑같이 밀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붙여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실 벽지의 무늬에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그랬어요. 그러면 모양을 어떤 모양? 이 모양을 선생님이 설명하기 편하게 그럼 여기다 아예 붙입시다. 이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모양에 이름도 없고 하니까 저 모양을 이 모양을 하는 것보다는 얘를 말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붙여서 이 모양을 오른쪽으로 밀어 무늬를 만들고 네,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예요? 요 무늬가 만들어진 게 되겠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아래쪽으로 밀었죠. 아래쪽으로 밀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활동에서 사실은 오늘 배우는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모양과 무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모양은 낱개의 도형이고요. 무늬는 그 낱개의 도형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공통적인 무늬를 만드는 것, 공통적인 무늬를, 패턴을 만드는 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이 모양과 이 모양이 합쳐져서 이렇게 무늬가 생겼다고 선생님은 생각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선생님 여기랑 똑같이 얘를 밀고 해서 이렇게 무늬를 만들고요.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했어요? 걔를 전체를 뒤집어요. 그렇게 해서 무늬 하나를 만들어요. 또 다른 무늬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뒤집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늬를 하나 만들고 또 뒤집어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어떤 무늬를 선택하느냐, 어떤 무늬를 만드냐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될 친구들은 자유롭게 모양들을 뒤집어서 새로운 무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방의 벽지 무늬에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이거 역시 이걸 붙입시다. 선생님 또 똑같이 붙일게요. 이 도형을 선생님 똑같이 쓸게요.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네, 아래로 뒤집어 무늬를 만들고, 그렇죠? 아래로 뒤집어 무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 오른쪽으로 밀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양과 무늬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모양으로 돌리기를 이용해서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어 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돌리면서 이 모양을 돌려서 뭔가 하나의 완성된 무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준비물 똑같이 팔에 붙임딱지예요. 붙임딱지. 그러면 돌리기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돌려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돌려볼게요. 그러면 얘가 돌아가면 옆으로 쓰러질 테니까 여기에서 적절한 아이가 이 아이네요. 물론 다른 걸 떼서 돌려도 돼요. 이런 걸 떼서 돌려도 돼요. 90도 하나. 그 다음 선생님은 또 돌려서 여기다 갖다 놓을래요. 네. 이렇게 하나. 아이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선생님 또 얘를 돌려서 여기다 붙일래요. 네. 요 모양을 여기다가 붙일게요. 그러면 어떠한 무늬가 만들어지나요? 네, 선생님 바람개비 무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양을 여러 개 붙여서 하나의 완성된 무늬를 만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이 무늬를 만들어서 이 무늬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붙이고 또 뭐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붙이고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붙이면 아마도 4개의 바람개비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랑 똑같이 해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 하나의 완성된 무늬를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98쪽 완성해 보시고요. 이번에 이제 9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99쪽. 이 모양으로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어 봅시다. 그랬어요. 일단 슬기가 만든 걸 한번 봅시다. 슬기가 만든 무늬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랬어요. 자, 무늬예요. 따라서 이 무늬는 모양 더하기 모양 이렇게 몇 개의 모양이 모여서 하나의 무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슬기가 지금 설명하는 걸 보고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이 모양을 어느 쪽으로 미는 것을 반복해서 모양을 만들었고, 이거 아마 이제 이 모양 대신에 무늬라는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양을 만들었고, 모양을 하나 만들고 그 모양을 어떻게 해서 무늬를 만들었다. 그러면 자 보자고요. 이걸 밀었다고 했으니까 아래로 밀거나 위로 미는데 아래쪽으로 보면 모양이 민 모양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뒤집은 모양이죠.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밀지 않았어요. 오른쪽으로 볼까요? 오른쪽으로 보면 모양이 같아요. 같죠? 따라서 이 모양을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오른만 쓰면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미는 것을 반복해서 모양을 만들고 가장 기본이 되는 무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모양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4개짜리가 한 묶음이 됐어요. 그게 밑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밑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쵸? 하나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슬기는 이 전체 한 덩어리가 이 한 덩어리를 무늬로 만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무늬를 또 밑에다 붙이고,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4개 이쪽에서는 4개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걸 하나의 무늬로 봤다면, 이번에 또 슬기는 이런 방식으로 무늬로 본 거예요. 즉 무늬를 보는 건 사람들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묶어서 얘를 무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묶고 얘를 뒤집어서 여기에 한 줄을 더 만들어서 이 8개를 하나의 무늬로 본 거죠. 그런 다음 그 무늬를 또 갖다 붙였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만들고 그 모양을 이제 이렇게 하나 만들고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무늬를 하나 만들고 그 무늬를 붙여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했던 얘랑 하나의 무늬로 볼 수도 있지만 얘를 밀고 만든 다음 좀 전에 슬기가 했던 것처럼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 전체를 하나의 무늬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얘는요? 얘는 얘랑 밑에 있는 줄과 위에 있는 줄이 똑같이 생겼죠? 따라서 얘는 밀어서 요렇게 하나의 무늬를 만든 다음에 그 무늬를 붙인 거죠.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양과 무늬를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슬기가 만든 무늬에 있는 것과 다른 규칙으로 무늬를 만들고 설명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모양을 만들고 붙여서 여러분만의 하나의 무늬를 만들어야겠죠. 그게 한 줄을 이용해도 좋고요. 좀 전처럼 슬기처럼 2줄을 이용해서 이만큼의 무늬가 돼도 좋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서 무늬를 완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돌리기를 한번 해볼까 봐요. 돌리기. 자, 여기 보면 99쪽에 있죠? 이거 돌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선생님은 뒤집기를 한번 해보랍니다. 뒤집을까요? 돌릴까요? 뒤집을까요? 돌릴까요? 선생님은 돌릴래요. 네. 어디 갔죠? 네. 선생님은 자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요. 띠용 90도. 전 이렇게. 네. 그 다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말고 지금은 직접 손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게 더 좋아요. 아직은 우린 그 정도는 아니니까. 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렸죠? 선생님 그걸 다시 또 90도를 돌려서 이렇게 만들래요. 네. 그러면 또 돌릴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돌렸고 또 돌리면 이게 밑에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선생님의 무늬를 이렇게 만들래요. 내기퉁이가 뽕뽕 뚫려 있는 거. 그래서 얘를 밀고
또 얘를 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처럼 요 모양처럼요. 이렇게 요 무늬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규칙을 세워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지 않고 요렇게 하나의 무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밀고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4칸을 다 써도 좋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칸을 써도 좋고, 그래서 그 내용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돌리기를 몇 번 했나요? 하나, 둘, 셋. 근데 다시 돌아오기도 해야 되니까 4번 반복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무늬를 만들고 그 무늬를 붙였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만든 무늬와 친구가 만든 무늬를 비교해 보세요 그랬는데, 이건 아마 등교 수업 때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무늬를 단순히 막 덕지덕지 붙이면서 막 만드는 거에 정신 팔리는 것보단 모양이 모여서 하나의 무늬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 즉 모양과 무늬는 다르다. 모양이 모여서 무늬가 되고 그 하나의 덩어리, 큰 덩어리 무늬가 생겨서 그 무늬를 붙여가면서 하나의 디자인을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